현대백화점 그룹에 이어 신세계그룹이 광주의 복합 쇼핑몰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이제는 광주에 처음으로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한 광주시의 부상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라는 호남의 전당대회 투표율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건 잇따른 선거 패배에도 개혁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체념이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해임 이후 흑산공항 조기 완성과 군공항 이전 등 이준석 대표가 약속한 것들이 모두 허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대인시장 인근에서 수개월째 하수도 공사가 계속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으로 가는 길목이 막히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에 이어 신세계그룹이 광주에 복합 쇼핑몰 투자를 공식화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이 광주에 처음으로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한 청사진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광주광역시가 발표할 구상안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더현대 광주. 광주를 비롯해 호남권, 중부권 전역에서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 발전에 견인하고 2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세계그룹의 스타필드 광주. 국내에서 전라 호남권을 완전히 아우를 수 있는 제대로 된 상권 규모에 맞는 메모단 쇼핑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달도 되지 않아 광주의 복합 쇼핑몰 투자를 공식화한 유통그룹들입니다. 롯데그룹도 투자에 무게를 두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지역 최대 현안이 된 만큼 다른 어떤 공약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형국입니다. 관심은 광주시가 내놓을 복합 쇼핑몰 구상안입니다.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 TF를 중심으로 논의해온 복합 쇼핑몰 추진 방향과 일정을 발표할 예정인데 관건은 국가지원형이라는 단서입니다. 논란을 키웠던 국비 9천억 원에 대한 근거를 얼마나 구체화할지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 추진본부장은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개된 계획안을 바탕으로 광주 발전과 시민 편익,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속 투명하게 해나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교통, 환경 영향 대책 등은 당연히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개 이상의 복합 쇼핑몰 유치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광주시는 다음 달 초 광주형 복합 쇼핑몰에 대한 구상안을 발표하고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들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건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역 상인들이 보호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복합 쇼핑몰 광주 상인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는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대기업들의 유통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이해 당사자인 상인들을 만나 복합 쇼핑몰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을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통기업들이 약속하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는 동종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광주 시민 일방적인 희생과 생존권 박탈을 전제로 합니다. 광주 상인 누구도 대기업들의 복합 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 파산과 도산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라는 호남의 전당대회 투표율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잇따른 선거 패배에 대한 실망과 개혁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체념이 투표 거부로 표출됐다는 분석인데 벌써 차기 총선 심판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호남 순회 경선에서 광주의 권리당원 투표율은 34.18%로 전국 15개 시도 중 11번째로 낮았습니다. 전남은 8번째, 전북은 12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에 강력한 경고음을 보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계파 싸움에 피로도가 쌓였고 호남을 홀대해온 민주당에 더 이상 애정을 주지 않겠다는 무관심이 투표 보이콧으로 분출됐다는 겁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패배했던 쓰라린 기억 때문에 적극적 투표층이 감소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85%의 지지를 보여주던데 지방선거 투표율이 37.7% 아닙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원이 당을 버리고 전당대회까지 외면하는 현실을 넘어 차기 총선 심판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남 대표 주자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송갑석 후보마저 지도부 입성에 실패한다면 심판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선 투표율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열세 지역에서 높은 투표율이 나온 것을 가지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을 근거로 어떤 적극적인 의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기 지도부 선출까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민주당의 심장 호남을 어떻게 다시 뛰게 할지가 차기 지도부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해임 사태를 두고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흑산공항 조기 완성과 군공항 이전 등 많은 약속을 했는데 모두 허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공항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정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패한 시도 협의 이전 대신 정부 주도의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국회에 낸 법안은 없습니다. 현 정부의 이제 국가사업화 기쪽이니까 같이 조건을 맞춰달라는 것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흑산공항 조기 건설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던 예상과 달리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을 결정짓는 국립공원 심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요. 국무조정실에서 그 부처 협의를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챙기고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고요.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역민들과 약속했던 사안으로 대선 공약에 이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홍과 이준석 대표의 해임으로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이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공약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상 큰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소낙성 비구름대가 몰려오면서 광주와 전남 서부와 북부 지역에 오늘 오후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광주 19.5mm, 한평 월야 18mm, 무안 14mm, 영광 나골도 13.5mm, 영암 11mm, 나주 10mm 등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스쳐 지나는 비구름대로 인해 광주 시내에선 지역별로 비가 오지 않거나 내린 비 양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서쪽에서 발달한 소낙성 비구름대가 지나가면서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최고 30mm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내일 낮에는 비구름대가 완전히 빠져나갈 걸로 예보했습니다. 광주 대인시장 인근에서 수개월째 하수도 공사가 이어지면서 많은 차량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시장으로 가는 길목이 막히면서 상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 대인시장 인근 사거리입니다. 포크레인이 도로를 막고 있고 주변에서는 하수도 정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시장 입구로 향하는 좌회전 차선도 폐쇄됐습니다. 주차장으로 직행할 수 있는 차선이 막히면서 이곳을 찾는 차량들은 수백 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가 인근 도로에도 자재들이 널려 있어 보행자 통행 역시 어려운 상황. 뚝 끊겨버린 손님에 상가 주인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로지 다 피해보는 건 이쪽에 장사한 사람들이잖아요. 매출이 지금 한 3분의 1에서 5분의 2 정도 다운됐어요. 더 큰 문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입니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작된 이번 공사는 계획대로라면 6월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재 수급 문제로 3개월간 공사가 멈추면서 추석 대목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은 물론 납품 차량 진입 또한 어려워지면서 시장 상인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닫을 거예요. 시장이. 근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생겨서 손님이 올 수가 없는데 장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공사를 발주한 동구청은 추석 대목 기간 동안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통행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말과 휴일을 지나며 다시 10,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4,171명, 전남에서 6,527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1,69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들어 다시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로 늘어난 건데 목포와 여수에 있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한 추진 의지가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은 2022년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상황을 봤을 때 광주광역시가 전략 사업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추진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강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주거지원 대책 예산은 관리비 등 3억 9천만 원이 증액되는 데 그쳤고 인공지능 기업 보조금 지원도 당초 13억 원에서 4억 원 감액 편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개발 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의무 청구 소송에 대해 여수시의 청구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지난 1994년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를 개발하면서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준공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여수시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양시 공무원들이 일상 경비를 제멋대로 집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양시가 47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추진비와 출정비 등 경비를 규정을 무시하고 지출하거나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 감사실은 주의 2건, 시정 2건 등 12건에 대해 행정 조치를 내리고 부당 지급한 경비는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여순사건 피해 접수가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올 초부터 피해 접수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고 건수는 2,733건으로 목표치의 20% 선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과 연좌제 피해로 인한 신고 기피 등으로 피해 접수를 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